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총장에서 물러난 지 117일 만입니다. 회견이 1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권 교체를 8번 외쳤습니다. 그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엑스파일 의혹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 교체가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된 목표이자 이유라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을 꼽으며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으니 그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의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15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자유와 공정, 법치 등의 표현도 현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반복됐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선 이른바 엑스파일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엑스파일 속 의혹에 대해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과연 입당할지도 관심사인데 긍정적이지만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한편 현 정부와 결정적으로 각을 세우게 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보셨듯이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에 대해 국민 약탈이란 표현도 거침없이 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재, 망상, 무도에 거짓 선동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한일 문제에선 일본 정부보다는 우리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현 정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위가 높은 표현도 썼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무도, 망상 등 거친 표현들도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사실상 현 정부를 평가하는 대목에선 독재란 표현도 썼습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주장들입니다. 질의응답에서도 분위기는 같았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본 매체 기자의 질문에는 일본 정부 태도보다는 우리 정부의 외교 실수를 지적하는 데 방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장 앞 상황은 보수 진영 안에서의 윤석열 전 총장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에 몰려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습니다. 반면 탄핵이 사기라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자신이 수사 책임자였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답변이 잠시 멈춥니다.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결론은 보수층의 바람에 공감을 표시하는 쪽이었습니다.
연세도 있고 또 여자분인 두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그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오늘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엔 일찍부터 모인 지지자들이 자원봉사까지 해가면서 팬클럽 회원수를 늘렸습니다. 구호 연습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응원 화환도 100개 넘게 배달됐습니다. 회견을 마친 윤 전 총장도 지지자들에게 화답했는데 여러분의 그 열망, 기대 저 역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남성 한 명이 쓰러져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한 겁니다. 오늘 회견에 윤 전 총장 측은 정치인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사전 조율 없이 지지 방문했습니다. 정치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뜻깊은 자리라서 우리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반면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만큼 우리 공화당 등 보수단체의 트럭과 탄핵이 사기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 직접 다녀온 정치부 최수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기자는 오늘 질문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네. 취재진들이 워낙 많이 몰리면서 캠프 측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기자들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 역시 추첨은 했는데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질문은 할 수 없는 1층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예상 시간보다는 좀 길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초 예상보다 10분 정도 넘게까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도중에 이제 질문을 그만 받으려고 했더니 윤 전 총장이 이를 막으면서 한두 분이라도 더 받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전원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네. 이를 의식한 반응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땐 격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질의응답에서는 또렷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평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장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인으로 돌아갈 거냐라는 다소 곤란한 질문이 나왔는데 네. 윤 전 총장이 이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기자님 말씀을 그대로 답을 하다가는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비 후보도 아니니까 말을 조심한 거긴 한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즉답을 피해간 면도 있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네.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 대안도 특별히 제시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판은 많이 했지만 나는 어떻게 무엇을 바꾸겠다라는 건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정치인으로서 첫 기자회견이었다 보니까 원론적인 입장에 집중한 측면이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장과 복지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거나 또 굉장히 복잡한 집값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생각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초보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잘 설명했다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부를 비판할 때 그 특유의 직설 화법이 다른 현안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그런 직설 화법을 오늘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야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평가도 전해주시죠. 네, 역시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훌륭한 연설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언어가 정제돼 있고 고민이 녹아있는 연설이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강하게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쾌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윤 전 총장의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온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